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인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중동 지역의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일대에서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 부근에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하마스의 진지가 있는데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앞으로 추가적 도발을 대비해서 위험을 차단하고 더더욱더 그 일대를 봉쇄 작전을 펴겠다. 그리고 기습 공격 또는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국민성을 보면은 절대로 공격당한 데 대한 반드시 보복을 가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게 이스라엘의 국민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인들이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자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자, 내 나라를 구해야 되고 내 형제를 구해야 되고 내 부모를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결의를 가지고 그 각 지역에 그 비행장을 찾아서 그 공항에 찾아가서 자,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고 있는 이 장면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국민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도 재빠르게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이 비행기를 타는 이 깊은 애국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한번 공격을 당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보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국민이 한 15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걸 구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작전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적대 세력들, 테러리스트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도 일켜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의 대응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널드 포드함이 포함된 항모 전단을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지중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35기 그리고 F-15기 등 전투기 편대에 추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의 탄약을 포함한 무기와 군사 장비도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긴장하며 지켜봐야 할 것은 미국이 어떤 액션을 보여주느냐. 자, 지금 바이든이 아주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조치들이었어. 자, 이 같은 공식 내용을 보면은 이 같은 공식 대응을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 한반도의 핵을 포함한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한국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군수 안보 물자를 제공하는 시기여서 자, 이스라엘 대응을 보면은 앞으로 한반도에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김정은도 앞으로 오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그리고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 이런 걸 볼 때 국지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이게 전쟁이 확산되면 또 다른 세계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7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2년 동안 죽은 듯이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측에 경계를 허물었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했다는 점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의 핵도 변수여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도 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아주 초긴장 상태로 잘 살펴봐야 되고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10월 9일 날짜 어제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전방 부대를 시찰하면서 경계 태세를 더욱더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적극 응징하라, 강력하게 응징하라, 끝까지 응징하라, 세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연평도 포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북한에 대해서 미친 정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자, 이스라엘의 동해라고 표현했고, 또 독도라고 표현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주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겁니다. 수시로 거기 아랍 여러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고, 한국도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옹호 또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겁니다. 자, 2010년도에 당시에 연평도 포격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 외무부 장관의 발표한 이 성명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감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미친 북한 체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당시 북한을 규탄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보다 강도가 높은 비판이었고, 아예 체제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그 종식의 필요성을 거론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사태를 계기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서 밝혀왔던 입장들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한 애국 대사관이 독도와 동해를 각각 리앙쿠르 암초와 일본어로 표기할 때 주재국 입장에 따라서 독도를 독도로, 동해를 동해로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유일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 전면전을 공식 선포했는데, 하마스가 전날 새벽에 로켓 5,000발을 쏴서 이스라엘 기습 공격하고 나선 때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국가들의 직간접 개입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칫 이게 이제 중동전쟁, 그러니까 5차 중동전쟁으로 갈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독도를 갖다가 리앙쿠르 암초, 그리고 이 동해를 갖다가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독도를 독도로, 동해를 동해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틀 연속 통화를 하면서 지원책을 논의했고,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도 수장과 통화하면서 이들의 저항을 칭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고, 또 이란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본다면 이번 중동 사태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2010년도 당시에 연평도 포격 당시에 북한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국가입니다. 당시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북한은 시리아,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다, 악의 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무기 확산과 도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자 신문인 예루살렘 포스트는 온라인판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자세히 다루면서 리베르만 장관의 성명을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톱 기사로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북한을 강력 규탄했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동병상련 같은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 안보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한술 더 떠서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의 시도 때도 없는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 같은 사태가 이스라엘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한국의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친한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한 애국 대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그대로 표기한 나라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닮은 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유엔 결의에 힘입어서 1948년 건국 이후에 전쟁으로 국가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는 점, 그리고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 된 점이 같은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에 침략당한 팔레스타인이 불쌍한 건 맞지만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의 동맹이다, 양비론을 취하면서 하마스의 폭력을 옹호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월 9일 날 그 강화문 일대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에서도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에 관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많은 동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 한 400여 명을 사살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 그 가자 지구 안에 지금 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역시 이스라엘이다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구는 전체 9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군이 17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2억이 넘는 인구들과 견주어서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안보를 지키고 있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혀를 찔렸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은 보복도 하고, 그래서 안보를 확실하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세를 보면은 북한 김정은도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로서는 주목이 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주 신속하게 과감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